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스시야 불모지인 분당에서 성업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인기 많은 곳이 스시야이고요. 다음이 심야식당 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곳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분당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심야식당 쿤은 스시쿤의 육군철 셰프님의 두 번째 업장인데요. 컨셉이 조금 다른 곳입니다. 스시쿤은 미들급 스시야로 카운터석과 테이블이 있는 규모가 좀 있는 스시야이고요. 오마카세 메뉴만 있습니다. 심야식당 쿤은 가게 이름답게 식당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테이블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식 다이닝으로 운영하는 테이블 자리가 있고 스시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 카운터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역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이닝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꽤 많아서 테이블은 이자카야처럼 운영되는 것 같고요. 카운터석은 스시 오마카세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디너 카운터 오마카세 11만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콜키지는 병당 2만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자카야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과 오마카세를 진행하고 있는 카운터석이 보입니다. 카운터석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1부, 2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저희도 1부 6시는 입장이 어려워서 2부 8시로 예약을 했고 7시 40분까지는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7시 30분에 가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1부, 2부로 나눠서 예약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공간도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디너 11만원이 낮은 가격이 아닌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대화에 집중하기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반면 셰프님들은 상당히 많아서 음식 나오는 속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골들이 상당히 많은 느낌이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희 빼고는 거의 다 단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운터석은 히노키 재질이 아니고 시원한 대리석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매번 히노키만 보다가 이런 구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찌개모노는 우엉, 뿌리줄기 상추, 마늘을 주셨는데요. 맛이 좋았습니다. 시작은 차원무시죠.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차원무시가 나왔습니다. 버섯, 새우, 닭고기가 들어있네요. 부드러운 맛이 꽤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조리한 문어 다리가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의 일품이죠. 오랫동안 조리한 덕분에 질겅거리는 껍질도 부드럽게 잘 씹히네요. 생맥주는 에비스와 오키나와가 있는데 당연히 에비스죠. 부드러운 거품의 일품이고요. 호배 씁쓸한 맛이 아주 잘 살아있네요. 아주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스시야에서 복껍질 무침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자카야도 같이 해서 그런지 식재료가 꽤 다양한 느낌입니다. 간장에 살짝 묻혀서 미나리와 함께 주셨는데요. 양념 맛이 강해서 복껍질의 쫄깃한 맛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술안주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츠마미로 아나고가 나오는 것도 처음 봤네요. 심야식당 쿤만의 개성인 것 같습니다. 아나고 구이는 꽤 슴슴하게 구워냈고요. 간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이간장 조림과 같이 내주셨는데 같이 먹을 때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점은 가시가 조금 많았다는 점이 아쉽네요. 사시미는 능성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꽤 큼지막하게 썰어 주셨는데요. 살짝 쫀득한 식감이 좋고 프로짐도 좋았습니다. 맛있네요. 츠마미 중 가장 맛있게 먹었던 대게살의 비빔밥과 연어알입니다. 삿포로산 연어알이라고 하는데요. 손도가 아주 좋네요. 비린맛 전혀 없고요. 짠맛도 적당했습니다. 살짝 달달한 맛까지 배어나와서 최상급 연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에 비벼서 나온 대게살은 언제나 정답이죠. 같이 퍼 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줄무늬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요즘 어딜 가도 나오는데요. 볼 때마다 반갑네요. 서걱거리는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사시미로 먹어도 맛있고요. 스시로 먹어도 그 맛이 끝내주죠. 시마아지도 꽤 두툼하게 2점 썰어서 내주셨습니다. 전복찜도 꽤 커다랗게 썰어서 내주셨는데요. 개우 소스는 살짝 단맛이 강한 느낌입니다. 쫄깃한 전복의 맛이 기가 막히네요. 위에 올라간 간장 젤리 때문에 식재료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한치 위에 성게알을 올려주셨습니다. 위에는 식용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비주얼이 꽤 좋네요. 식용꽃은 모양만 이쁜 게 아니라 맛도 괜찮았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풍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장을 그냥 뿌려주는 것보다 젤리로 해서 먹으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치, 성게알, 간장 젤리, 식용꽃을 한 번에 입안에 넣고 먹으니 그 조합이 꽤 좋네요. 맛있습니다. 요즘 제가 푹 빠진 사케입니다. 콜키지 비용 2만원을 내고 사케 한 병 가져갔습니다. 니혼 사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5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 이자카야에서는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츠마미가 꽤 나오네요. 금태 역시 꽤 커다랗게 구워서 올려주시는데요. 기름진 맛이 끝내주죠. 실파를 넣은 밥에 비벼서 와사비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 맛있게 잘 구워진 금태 먼저 먹고 밥에 비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태만 먹어도 맛이 아주 좋네요.
스이모노는 모시조개로 맛을 낸 조개국입니다. 모시조개를 듬뿍 넣었는지 조개의 감칠맛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훅 들어온 청어말이, 청어는 심해가 아주 잘 되어서 맛이 끝내줬는데요. 김의 역할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생선을 김에 말았지만 전혀 눅눅해지지 않았고요. 바삭한 식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은 정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심해가 잘 된 청어도 맛이 좋았고요. 김도 정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시작은 도미입니다. 도미 스시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비주얼의 스시는 처음인데요. 도미 뱃살 부분에서도 가장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고 합니다. 도미 한 마리에 2점 정도 나오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운 좋게도 정말 최고급 부위를 먹게 되었네요. 도미의 식감과 기름기 철철 넘치는 감칠맛이 역시 다른 도미와는 식감이 아예 다르네요. 최근 먹어본 도미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도미였습니다. 샤리는 살짝 슴슴한 느낌인데요. 식초가 살짝 강한 느낌이네요. 샤리는 주방 뒤에 있는 커다란 밥솥에서 수시로 퍼서 오시는데요. 항상 온도에 맞는 샤리로 스시를 쥐어주십니다. 요즘 이상하게 만나기 어려운 간파치, 제빵어를 여기서 만났네요. 오랜만에 먹으니 맛이 참 좋았습니다. 모양도 심화지랑 비슷한데 맛도 살짝 유사한 느낌이죠. 네타의 두께도 좀 있는 편이라 서걱거리는 식감과 기름기 넘치는 맛도 닮은 꼴입니다. 제빵어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타다키로 겉을 살짝 그을린 주도로가 나왔습니다. 참치 손도가 좋아서 맛도 좋은데요. 타다키로 살짝 태워서 불향과 식감까지 잘 살린 한 점이었습니다. 네타의 크기도 적당히 커서 아주 맛이 좋네요. 감칠맛이 터지는 주도로였습니다. 빛깔도 영롱한 아까미 찌개가 나왔습니다. 스시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까미 찌개가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참치를 사용했는데 와사비가 살짝 많이 들어가서 와사비의 맛이 강했지만 네타의 풀어짐이나 샤리의 풀어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조금은 색다르게 쥐어주신 고등어 초절임 스시입니다. 초절임을 살짝 연하게 했는데 비린내가 전혀 없네요. 숙성기간이 다소 짧아 씹는 식감이 좋았고요. 식초의 새콤한 맛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고등어의 고소한 맛도 잘 살려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볏짚으로 훈연한 가다랑어가 나왔습니다. 볏짚 훈연향이 그득하고요. 아주 부드러운 맛의 스시 한 점이었습니다. 네타의 고소한 맛도 좋았고 불향도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보기에도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부드러웠던 스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단새우, 우니, 막기입니다. 단새우의 녹진한 맛과 우니의 달달하면서도 녹진한 맛이 어우러져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조합이죠. 게다가 심야식당 쿠는 김이 엄청나게 맛있어서 이 조합을 훨씬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앵콜을 이걸로 할 만큼 맛있게 잘 먹었던 한 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앵콜은 단연 단새우 우니였습니다. 원래는 반 잘라서 주시는데 배가 안 부르다고 하니까 하나 통째로 말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대파를 꽤 많이 넣어서 그런지 시원하면서도 달근한 대파의 맛이 아주 좋았고요. 역시나 미친 맛의 김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양이 많아서 행복하고 맛있게 먹었던 내기도로 말이었습니다. 푹신한 스타일의 아나고가 나오면서 스시는 끝이 납니다. 다나한 모양의 스시였는데요.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시를 먹으면서 뒷주방 요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오마카세 마지막에서야 졸복 튀김이 나왔습니다. 바삭한 식감은 좋았지만 너무 많이 튀겨서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졸복이 워낙 맛이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앵콜은 단연 단새우 우니 막기로 요청드렸습니다. 배가 안 부르다고 하니까 급하게 하나 더 쥐어주신 북방조개입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이긴 한데요. 급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런지 조금은 아쉬운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말을 넣은 소바가 식사로 나오면서 코스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간장 국물은 간이 조금 강한 편이라 조금 짜네요. 앞의 요리들에 비해 식사는 상당히 평범한 수준이었던 느낌입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한 타마고 야끼가 나오면서 오마카세는 끝이 났습니다.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한 스타일이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들이 스시 전에 전부 나오고요. 스시가 시작되고 나서는 스시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가 조금은 단조로운 느낌이고 스시를 더 조금 먹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보니 결코 적게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식당을 나올 때에는 조금 적게 먹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샤리의 간은 강한 편은 아니었고요. 시큼한 맛이 살짝 강한 느낌이었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네타는 꽤 맛이 좋았고 크기도 큼지막하게 내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왔던 식사나 튀김류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츠마미도 많이 생산해놓고 퍼서주는 스타일인 점도 조금은 아쉽네요. 아무래도 대형 식당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바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소란스럽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1인 11만원이면 결코 저렴한 곳이 아닌데 정말 엄청나게 소란스럽습니다.
심야식당 쿤 자체가 이자카야와 스시 카운터석이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이자카야의 소음이 카운터석에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1부, 2부제가 무색하게 시간과 관계없이 손님이 오고 대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굳이 시간제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던 조영운 셰프님과 직원분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